막내딸 아연이가 쉬는 날, 전종숙 씨는 오늘도 딸과 함께 나주 부활의 집을 찾는다. 8년째 아이들이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다. 또래의 고등학생이라면 꺼려 할 수도 있으련만 그들의 손톱을 깎아주고 허물없이 지내는 아연이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 두 모녀와 함께하는 부활의 집 식구들도 한 가족처럼 익숙하다. 찬혁 씨의 구성진 노래가 반가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닐까? 한데 어울려 마음을 주고받는 그들의 웃음 속에 정겨움이 넘쳐난다. 행복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봉사의 시작은 엄마였다. 하지만 지금은 네 딸 모두에게 일상이 되고 말았다. 선생님이랑 말도 잘하네. 엄마가 저렇게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다못해 아이들도 끌고 다니면서 이 아이들한테 자기가 봉사하는 모습을 이 기여주는 자체가 아마 어느 학교보다 어느 사회복지교육부보다는 더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사랑과 봉사로 똘똘 뭉친 엄마와 네 딸. 그들이 전하는 따뜻함이 사랑의 향기로 메아리치고 있다. 광주 외곽의 한 마을. 소담스러운 마을 풍경이 전종숙 씨의 넉넉한 마음을 함께 품고 있는 듯하다. 집 마당 한켠에 있는 조그마한 텃밭은 전종숙 씨에게 텃밭 그 이상의 의미다. 딸 넷을 데리고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녀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돼줬던 이웃들. 조금이나마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곳에 심은 고구마며 채소며 정성스레 키워낸 농작물을 함께 나누곤 했다. 가을에 고구마를 키워가지고요, 시설 식구들한테 다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거든요. 지옥과 천당이 따로 없더라고요. 한눈에 지옥과 천당을 다 보거든요. 영아시설 아이들은 참 이렇게 재밌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고구마를 캐면서 그냥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냥 만세를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희망원 식구들은 아무래도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잘 단속을 해도 어느새 술을 먹고 그 고구마 캐다 말고 그냥 뒹굴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고요. 장애자 식구들은 그래도 정신은 온전하니까 양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날이라도 더 챙겨가지고 가져갈 요량으로 바구니에다가 여러 가지 모습이 눈에 각각 보였을 때 참 재미나는 그런, 뭐라 할까, 그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밭에서 딴 야채는 건강한 식단으로 밥상에 오른다. 농사 지으랴 봉사활동 다니랴 눈꼴 뜰 새 없는 그녀지만 그렇다고 결코 아이들에게 소홀한 적은 없었다. 악착스럽게 봉사활동을 한 만큼 아이들을 챙기는 것과 약속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확히 지키는 전종숙 씨. 오늘은 딸들과 나주 부활의 집에 가는 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둘째는 한 달에 한 번, 다른 딸들은 한 달에 2번 부활의 집을 방문한다. 날씨가 궂으면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만 한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배운 봉사 철칙이다.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배워뒀던 이 미용 기술. 이곳에서 전종숙 씨는 기쁨과 사랑을 나눠주고 또 기쁨과 사랑을 받는다. 정성스레 머리를 자르는 동안 딸들에게 역할 분담이 주어진다. 머리를 자른 사람들의 목욕은 큰딸과 셋째 딸의 목, 더럽혀진 바닥은 막내의 목. 정확한 역할 분담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책임의식을 심어주곤 한다. 중증 장애인 1급을 앓고 있는 우석 씨. 머리를 깎는 일부터 이사롭지 않다. 깎는 사람도 잡아주는 사람도 서로가 힘들지만 모두가 마음을 합하면 시간은 어느새 지나가고 만다. 수없이 해온 봉사활동의 경험상 이 정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이 어떤 힘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닐까?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박태선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을 것이다. 사랑의 전령사, 이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 봉사라는 게 뭐 즐겁다기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주는 것이니 받는 것이니 그러는데요. 저는 제 하나의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봉사를 했었고 제가 아이들을 내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혼자서 키워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연한 시설을 통해서 같이 그 식구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난 봉사라는 게 제 삶이라고 생각하지 어느 다른 뜻은 없어요. 전종숙 씨가 봉사활동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한 영신원을 방문해 느꼈던 안타까움이 가슴에 메아리쳐 지금의 전종숙 씨를 잊게 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각종 봉사상을 휩쓸었지만 딸들에게 상은 의미가 없다. 어린 나이부터 엄마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던 내 딸들에게 봉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일상일 뿐이다. 더없이 다정한 다섯 모녀. 봉사활동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한 축이 되기도 한다.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고들 하지만 각자 다녀온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엄마의 조언은 빠지지 않는다. 봉사라는 자체도 우리 학교에서 그만큼 인성을 달아주지 못하니까 일단은 이것조차도 우리 학교 내의 수업의 연장이라는 것을 좀 강요를 시켜주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누군가를 돕고 봉사한다는 게 어느덧 일상이 돼버린 딸들이지만 힘들고 귀찮을 때는 없었을까? 그렇지. 대부분 시설에 남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춘기여서 왠지 그 장애인이시지만 남자분이라는 것 때문에 왠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기 싫다고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분명히 생일 파티가 있어서 가기로 했는데 그날 또 딱 봉사하러 가기로 미리 약속이 된 날이에요. 그때 속으로 마음의 갈등도 되게 많이 하죠. 솔직히 한번 좀 빠뜨리고 간 적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순간 자신의 삶을 보람되고 알차게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준 엄마야말로 그들에겐 삶의 지침서이다. 남에게 베풀고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되게 크세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는 저에게 인생의 스승이자 최고의 멋진 여성상이거든요. 어머니 봉사정신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정말 든든한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셋째 아름이가 편지로 써가기 시작했다. 글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의 마음만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따라 더 아프시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 어머니의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어머니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이에요. 먼 훗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또다시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를 존경하는 셋째 딸 아름이 올림. 저기 보면 5월달에 어버이날도 얼마 안 남았. 대화를 마친 다섯 모녀가 다음 봉사 일정을 조정한다. 5명 모두의 일정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지만 봉사활동을 가겠다는 마음만은 확실하기에 의견 일치는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산다는 자체는 그렇고. 오늘도 바삐 집을 나서는 전종숙 씨. 또 어디를 가는 것일까? 그녀의 발걸음은 늘 바쁘다. 오늘도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남은 꿈은 무엇일까? 제가 딸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훌륭하게 키운
아드님들을 사후로 맞이하고 싶어서 하고 그 사후들하고 저희 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설 봉사 다니면서 붕어빵 기계 같은 거, 호두과자 기계 같은 거 시설에 놔두고 우리 장애우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싶고요. 그 시설 식구들이 붕어빵이나 호두과자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 소원도 좀 풀어주고 엄마 소원도 좀 풀어보고 싶고 그래요. 네, 제 소원이에요. 오늘도 5 모녀의 대화는 끝이 없다. 그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있는 한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응달진 곳에 비춰질 따뜻한 햇살은 밖에 빛날 것이다. 그들이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고 행복합니다.